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프로이덴탈의 이번 시간에는 제자, 네, 반일이죠. 반일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프로이덴탈 내용 설명하다가 이게 반일의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입니다. 시각적 인지 시스템 분석 수준, 관계적 초산 인지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3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 보세요. 사실 프로이덴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었어요. 보세요. 바로 수학화, 교수, 학습론. 그럴 때 이 수학화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현상이 있고, 저 항상 안경 두 개를 그리라고 그래요. 본질이 있고, 그럴 때 본질을 뭐 한다? 아이들이, 그렇지, 재발명한다. 이 단어. 그 다음에 현상에는 뭐가 있다? 실세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적 세계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타교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너무 많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을 학생이 재발명하는 거죠.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을 정리,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다. 본질은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 그러면 이 수단이라는 단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를 수단으로 사용할 대상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책 좀 잠깐 봅시다. 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프로이덴 될 건데 이런 말 했어요. 학생이 이제 중간 챕터 중간 보세요. 학생이 마름모와 평행사변이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실세계. 실세계라는 대상을 이제 주는 거죠. 실세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 무슨 철창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등등등등 막 줘요. 지금처럼 똑같은 마름모인데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경험의 마름모를 준다라는 걸 딘즈는 뭐라 불렀다고요?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구나. 아, 이게 평행사변이죠.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실세계를 통해서 찾게 되는 본질, 도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figure, 단순히 모양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평행사변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마름모와 평행사변이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말 무슨 말이다? 이 마름모나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마름모와 평행사변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여기서 마름모의 성질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견한다 또는 발명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발명한다, 재발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각적으로 발명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도형의 성질이죠. 도형의 성질인데 단 이 성질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도형의 성질, 삼각형, 사각형 성질이 아니라 특징이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특징을 또다시 현상과 대상과 수단으로 재발명했다. 예컨대 평행사변의 대변은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고 180도이고 서로를 이등분하고 분리될 수 있는 합동의 삼각형을 포장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시각적으로 발견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얘를 어떻게 발견했다? 이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각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탐구나 관찰 이런 거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탐구나 관찰했겠지만 이때는 이 모양을 통해서 이런 실세계에서 이 모양을 본 거예요. 모양이 전체가 어떻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이 모양들을 관찰이나 탐구를 했더니 그 안에 길이가 어떻더라, 뭐 각은 어떻더라, 서로는 어떻더라 등등의 특징을 자기가 또 뽑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시각적 특징들은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그럼 다시 이 대상이 이 특징 길이가 어떻고 서로 평행하고 뭐 서로를 이등분하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대상으로 해서 이 대상을 이번에 또 다른 수단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말인데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연역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연역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조직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예컨대 평행사변의 여러 성질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면은 여기에 성질들이 평행사변형으로만 축소합시다. 그런데 성질들이 변의 길이는 이래요. 각은 이래요.
그 다음에 대각선은 이래요. 그 다음에 180도예요. 등등 이런 성질들이 쭉 있다고 칩시다. 특징이.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서로 어떻다? 변의 길이가 이렇기 때문에 각은 이래요. 또는 변의 길이가 이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등분해요. 또는 등등등 서로 어떻다? 여기서 나오지만 여러 성질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 중 어떤 하나가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성질이 있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성질들이 조건들이죠. 이건 조건이라고 왜냐면 이 특징은 결국 조건이니까. 이 조건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참으로 인정되면 뭐가 됩니까? 명제가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들 중에서 항상 이런 명제가 다 시작하기 위해서 최초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되죠? 정의가 되죠. 이 정의를 통해서 이런 명제들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 명제가 정리로서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명이 필요하죠.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성질, 기본 성질이 된다. 그래서 정의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사각형이 왜 마름모가 되는지, 마름모가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다시 이야기합시다. 내가 그냥 실생의 경험 안에서 이런 모양을 1차 인식을 해.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모양을 내가 좀 더 뚫어지게 보는 능력이 생겨서 보다 보니까 이 길이나 각이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해.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된단 말이지. 왜 길이가 있으면 각도 있고 각이 있으면 변도 있고 등등의 그럼으로써 최초의 시작점인 정의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정리 그리고 얘네들이 참인지를 논하기 위한 증명 그러면서 또 하나의 완성된 명제 그렇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모두 다 마름모의 성질이 되고 또 마름모의 성질이 정사각형의 성질이 됨을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형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 관계를 지으면서 하나의 명제로서 재발명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발명하더라.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각적인 특징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연역이라는 게 이런 위치에서 필요하구나. 또 마름모가 왜 평행사변이 되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알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은 정의하는 법도 배우고 왜 이런 명제들의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의하는 법도 배우고 또 정의란 그것이 기술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도 배우고 또 이런 정의를 통해서 여러 성질들이 이런 증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명제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